안녕하세요, 귤빈맨입니다. 이번에 그려본 드래곤볼 캐릭터는 손오공의 숙적이죠, 베지터입니다. 베지터는 사이어인 사가에 등장해가지고 원래는 작가 말로는 죽을 운명이었는데 연재 당시에 인기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작가가 살려두었다고 합니다. 베지터의 디자인적 특징으로는 작은 키, 곤두선 헤어스타일, M자 탈모가 있습니다. 베지터의 키는 작중에서 164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 키에 대한 것은 예전에 리뷰를 했었던 프리저 그림 리뷰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혹시나 궁금하신 분은 가가지고 한번 다시 들어보시길 추천합니다. 토리야마 아키라 선생은 작은 사람이 큰 사람에 비해서 강하다는 반전을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같이 이제 베지터랑 등장했던 네퍼보다 훨씬 더 작죠. 네퍼는 엄청나게 몸집이 크고 근육질인데 베지터는 왠지 소년과 같은 비율을 가진 데다가 몸도 그렇게 강한 것 치고는 근육질도 아니었죠. 서서히 이제 훈련을 하면서 아니면 시간이 지나가면서 토리야마 아키라 선생이 그림체가 서서히 변하면서 이제 좀 더 근육질로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는 근육질이었는데 첫 등장씬에서는 그렇게 근육질의 외형이 아니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작은 몸집을 가진 베지터를 엄청나게 큰 거구의 네퍼보다 더 강하다는 설정을 사용을 했죠, 베지터한테. 베지터의 머리카락은 이제 마치 불 모양처럼 곤두선 모양인데, 손오공의 적들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특이한 머리 스타일이죠. 천진반, 피콜로, 프리저, 셀, 부는 다 대머리입니다. 뭐 더듬이 같은 게 달려있기도 한데 모발은 없으니까 일단 대머리라고 상정을 하죠. 머리카락은 만화에서 기호장치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대머리 캐릭터들은 이제 그 성격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게 별로 없죠.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반면에 베지터는 강한 불꽃과 같은 머리 스타일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기호와 걸맞게 그런 성격도 보여주죠. 불같은 자존심이 매우 강한 성격도 보여줍니다. 베지터는 뭐 M자 탈모라고 많이들 놀리는데 사실 뭐 탈모가 아니고 헤어라인이 그렇게 설정이 돼 있는 것 같아요. 탈모였으면 이제 나이가 들면서 머리가 좀 탈락이 돼야 되는데, 마인부 시점 때가 뭐 베지터가 거의 나이대가 50은 아니고 40대 정도 될 텐데, 그때까지도 머리가 20대의 그 헤어스타일을 유지를 하고 있는 거면은 탈모는 아니라고 아니면 뭐 약을 잘 먹었거나 뭐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머리 스타일은 인간처럼 보이지 않고 약간 원숭이나 짐승과 같은 이미지를 전달하기도 하죠. 베지터의 성격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늘 자기 단련을 합니다. 자존심이 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자기 개발을 하고 앞을 향하여 질주하는 운동에 매달리죠. 격투가니까. 그래서 현대적인 인간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소통 능력과 공감 능력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제로죠. 부르마 자기 와이프나 트랭크스 자기 아들, 뭐 나중에는 마인부 편에서는 뭐 인간적인 면모도 좀 보이지만 아직 초사이언이 갓 될 때의 베지터의 모습은 소통 능력과 공감 능력이 전혀 없는, 말투도 이제 되게 공격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죠. 최근에 MBTI 검사가 유행을 하는데, 제가 MBTI 검사를 해봤을 때 용이 주도한 전략가였는데 INTJ라고 하나요? 그 성격의 특징이 합리주의 및 능력주의를 중요시하고 논리적인 엄밀함과 객관성을 지향하기에 옳고 그름을 명확하게 하려 한다 인데, 뭐 만화나 영화에서 선의 역할, 그러니까 착한 역할일 경우에 악역처럼 보일 수 있는 인물, 혹은 악역일 경우에 패배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캐릭터에 비유를 하는데 제 성격이 베지터와 닮았나? 라는 생각도 어렴풋이 들고 있습니다. 베지터는 언제나 높은 고자세로 다른 사람을 내려보는데 이걸 또 자기 혼자만 생각하면 되는데 말로 확실히 표현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공감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이죠. 자존심도 굉장히 강해가지고
하급전사 카카로트 그 손오공이죠. 에 지니까 자존심이 엄청나게 꺾입니다. 베지터의 이런 강력한 자존심은 극 중에서 싸움의 동기가 되죠. 작중에서 손오공을 자극하는 것은 그 강한 상대와 싸우는 것 그 자체라면은 베지터는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실도 그렇게 되어야 되는, 그러니까 속으로 생각하는 것과 현실이 부조화를 일으키면 혼란스럽기 때문에 그것을 동일화시키기 위해서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장 강하기 위해서 계속 싸우는 거죠. 자기가 강하다는 걸 모든 사람에게 알리기 위해서. 만약에 베지터가 이렇게 수긍이 빠르고 현실을 잘 받아들이는 성격이라면 손오공과 이렇게 함께 성장하지는 못하겠죠. 제가 UFC를 좋아하다 보니까 여러 챔피언이나 선수들을 보면은 승승장구를 하다가 자기가 강한 거를 알았다가 지고 나서 급격하게 현실에 수긍하고 추락하는 선수들이 있는 반면 다시 한번 자기의 훈련 방법이나 마인드 세팅을 다시 잡아가지고 다시 치고 올라가는, 다시 한번 챔피언이 되기도 하는 그런 성격의 사람들을 봤는데 아마 베지터와 좀 유사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베지터가 손오공에게 졌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도 사실은 이해가 가는 게, 제가 리그 오브 레전드, 그러니까 롤을 하다 보면은 제가 탑을 주로 하는데 탑신병자라고들 많이 하죠. 손오공과 베지터의 첫 싸움에서 1대1에서는 베지터가 이기고 있었는데 뭐 크리링, 손오반, 야지로베 이런 애들이 같이 손오공이랑 싸워줘가지고 상황이 뒤집힙니다. 그러니까 베지터 입장에서는 탑에서 라인전에서 압살을 해가지고 상대방을 거의 딸피로 만들었는데 이제 정글 미드가 난입해가지고 연계 플레이로 이제 자기가 연계 플레이에 따이게 된 거죠. 그러니까 베지터 입장에서는 손오공에게 진 거다라고 생각은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계속 손오공에게 도전을 하고 졌다고 인정을 안 하는 것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네요. 제가 주로 탑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주로 라인전 강캐를 주로 하는데 다리우스, 레넥톤 이런 거를 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자존심을 계속 굽히지 않던 탑신병자, 그러니까 베지터는 마인부 편에서야 이제 손오공이 강한 것을 이해했다는 듯이 독백을 하는 장면이 있죠. 자기는 자존심을 위해서 싸웠는데 손오공은 이기는 것을 위해 싸우는 게 아니라 지지 않기 위해 싸우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이게 베지터의 명장면이라고 하는데 이기기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지지 않기 위해 싸우는 것이다, 이게 솔직히 말이 되는 말인가요? 앞뒤가 똑같은 말인 것 같은데 솔직히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대충 뜻은 전달되는데 조금 더 명확한 어휘를 사용해 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은 조금 남는 장면이기도 하고요. 아무튼 여기서 베지터는 손오공이 더 자기보다 센 이유를 피지컬적인 우위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심리적인 요인에서 찾았죠. 어디까지나 자기는 MBTI상 INTJ이기 때문에 손오공에게 이길 수 없었다. 하지만 내 실력에는 문제가 없다 라는 자기 위안이 담겨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그리는 이 복장은 역시나 손오공을 그렸던 때처럼 반다이에서 나온 SMSP 베지터를 참고해가지고 그렸는데, 이 복장의 시기상 인조인간 19호의 양손을 잡아 뜯어버리고 인조인간 18호한테 좀 쥐어 터지던 그런 때의 복장인 것 같아요. 프리저와의 싸움 끝에 손오공은 결국 이제 베지터가 그렇게 열망하던 초사이아인이 돼버리고 말죠. 거기서 자신이어야 했는데 손오공이 먼저 초사이아인이 돼버리니까 자존심이 엄청나게 꺾인 베지터가 수련을 거듭해서 결국 초사이아인이 되고 등장한 첫 시인의 그 자신감 넘치는 장면을 표현해봤습니다. 항상 자기보다 위에 있는 사람을 보고 절망하고 위축되는 게 아니라 그 경지를 동경하고 열망해서 결국 자기 것으로 만드는 승부사적인 모습인 베지터가 저는 싸움질을 좋아하는 손오공보다 더 좋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베지터 그림 리뷰를 해봤습니다. 유익하셨다면은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뭐 그렸으면 좋겠는지도 한번 추천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궤변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